국무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진단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하면서 미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플루토늄은 70kg가량,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소 2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요인은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제조시설 위치에 대해선 영변보다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활동을 가속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었다며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해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온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에 대한 핵무기를 통한 강력한 군사보복 가능성을 인식시켜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도발까지 포기, 자제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선택하는 하나의 외교적 협상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무장을 협상수단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자는 주장은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주변 국가들, 심지어는 미국까지 한국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미군의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하면 한국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핵무장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의 논리가 정당한가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 전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마저 불가능할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이 기술력에 있어서도 탄도 재진입과 유도장치의 정교화를 비롯한 여러 기술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시킬 정도였다면 당장 제2의 한국전이 이미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모든 형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는 만능키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1960년부터 1980년대 한반도에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121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푸에블로 납치,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 아웅산 테러 등 수많은 군사적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이들 사건은 핵무기 전쟁 억제 효과가 엄연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핵무장과 비핵무장의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